한화가 최근에 굉장히 사업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야구단 아니죠. 야구단 말고 우리나라 그룹 한화가 뭐가 요즘 바뀌었냐면은 금융사를 굉장히 간결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지배구조를 완전히 뜯어 바꾸고 있는데, 사실 우리 기억 속에 한화라 그러면은 어르신 형님들이 많이 여기잖아요. 한국화약. 한화하면은 원래 줄임말이 한국화약 주식회사였죠. 이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이게 화약회사였죠. 화약회사. 빵빵 터지는 거. 이거 아직도 있습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가끔 이런 뉴스를 보시는 분 있을 거예요. 글로벌 광산 채굴 시장을 하나가 꽉 잡았다. 이런 뉴스를 어쩌다가 경제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는데, 이 글로벌 광산 채굴 마이닝 시장이 석유 캐고 뭐 석탄 캐고 구리 캐서 그거를 갖다가 파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발파 서비스. 발파 서비스. 이 믿거나 말거나 이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서 발파 서비스에 한화가 좀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빵 터지는 거, 그거를 나름 잘한대요. 마이닝,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채굴, 광산에 발파에서 천공하고 장약 넣고 발파한 다음에 터트리는 거, 요거를 잘한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던 사업인데, 그게 큰 사업은 아니고 매출 한 2천억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큰 사업은 아닌데, 되게 글로벌 마이닝 사업에 뛰어들 정도로 뭔가 기술력이 좀 있긴 있나 봐요. 자, 그리고 옛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하나 더 소개드리면은, 옛날에 말씀드렸죠. 빙그레는 하나하고 1990년대에 이렇게 분리됐습니다. 옛날에는 한 회사였는데 형제 아저씨끼리 서로 싸우면서 뭐 동생이 가져가고 형이 가져가고 하면서 빙그레하고 하나는 그룹에서 나뉘었어요.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자, 그리고 하나그룹의 최근의 모습을 가른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하나그룹의 요즘의 모습, 한 5년 전의 모습을 결정지은 사건. 이때 역시 형님들이라면 다 아셨을 거예요. 하나그룹이 2002년에 뭘 샀어요? 대한생명을 사면서 그룹의 어떤 크기, 그룹의 본질, 그룹의 어떤 철학, 이게 바뀝니다. 하나그룹이 대한생명을 2002년에 8천억에 샀는데, 이게 얼마나 대박이었냐면은, 그 당시로는 대한생명이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나실지, 대생이라 그러죠. 대생이 63빌딩을 갖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들어간 공적 자금만 뭐 3조 5천억이네 그랬는데, 이거를 8천억에 샀거든요.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익이 2조가 났습니다. 차익이 2조가 나오면서 지금도 하나생명하고 하나 뭐 자산, 하나증권, 금융 쪽 파트가 요 대생을 사면서 지금의 하나금융을 어떻게 보면 만들었죠. 하나생명이 지금 하나그룹의 중심축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이때 2002년, 2008년에서 대한생명 인수를 성공한 게 지금의 하나를 만들었는데,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역시 기억나실 분들이 기억나시고, 최근이니까 2014년에 삼성과 하나가 초대형 빅딜을 했어요. 삼성이 갑자기 하나한테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를 팔아요. 1조 9천억, 한 2조 정도 주고 여기 위에 나와있는 기업들을 팝니다. 2014년이니까 한 4, 5년 전에 삼성이 갑자기 대규모 빅딜하면서 화학주와 방산주, 당시에 그 분야에선 손꼽히는 기업들이었는데, 이걸 하나에 팔아요. 그러면서 그쪽을 완전히 접죠. 화학하고 방산 쪽을 삼성이 접고 한화가 가져가는데, 최근에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화가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사실상 방산과, 이건 1위가 간당간당하긴 하지만은 방산과 석유화학 업체 1위로 하나가 전체가 오르는데, 이게 얼마나 대박나게 올랐냐? 2조 주고 샀다 그랬죠. 기업들을 산지 1년 만에 2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산지 1년 만에 그게 2조가 나요? 그 4개 기업 중에 제일 큰 기업이 이름을 하나 토탈로 바꿨는데, 삼성에서 얼마를 벌었냐면, 요때 팔았어요. 2014년에 삼성이 하나에 팔았거든요. 그때 영업이익이, 영업이익 그때도 많이 났어. 1,700억 정도 나던 회사인데, 5,500억도 나고 1,700억도 나던 회사인데, 이거를 패키지로 2조가 안 되게 넘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15년에 이 회사가 얼마를 벌었냐면은 8천억을 벌어요. 2016년에 얼마를 벌었어요? 1조 4천억을 벌었어. 1조 4천억. 야, 이거 4개 회사가 합쳐서 2조에 팔았는데, 이 회사 하나 토탈 하나가 그 2년 사이에 2조를 넘게 벌었어. 2017년에는 얼마를 벌어? 더 많이 벌어요. 1조 5천억. 이거 다 합치면 이것만 해도 한 3조 정도 되죠. 3조가 넘죠. 거의 4조 가까이 되죠. 이 회사 하나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도 뭐 지금도 뭐 1조 5천억 뭐 이상 버니까 조 단위로 쭉쭉쭉쭉 벌기 때문에 거의 뭐 공짜로 샀죠. 영업이익만 1조를 거뒀다. 지금 하나 토탈이 가장 많이 버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뭐 엄청나게 늘었죠. 영업이익률이 18%에 육박할 정도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그럼 저기만 그랬냐? 회사 여러 개 샀죠. 하나 종합화학, 이름 바꿔서 하나 종합화학인데, 그것도 이때 샀는데, 이때만 해도 적자가 간당간당한 회사 아니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0이요. 그러니까 사실상 0원짜리 회사다라고 팔았는데 그 다음에 2천억을 벌더니 그 다음에 5천억을 벌고 그 다음에도 또 6천억 가까이 벌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 화합 3대 석화로 올라가면서 뭐 거의 1등을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그랬는데 우리나라 석화 업계는 그때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원유에서 정제된 나프타가 원료예요. 그러니까 요 파란과 빨간 게 뒤집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석화 업계들은 이익률이 안 좋아지고 유가가 내려가면은 영업이익률이 좋아져요. 한마디로 유가가 내려가면은 돈을 버는 구조예요. 석유화학회사 석화회사의 비용의 70%가 원재료 구입비이기 때문에 이 원재료 구입비가 내려가면 돈을 엄청나게 버는 그런 회사인데 2014년 이후에 뭐가 왔습니까? 누군가 2014년 여기서 치킨 게임을 시작해요. 셰일가스가 막 치고 올라오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쳐다보고 있다가 걔들을 다 죽이겠다고 치킨 게임에 들어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치킨이 된다. 석유를 계속 단가를 낮춰서 계속 팔아대면서 석유 가격을 낮춰. 어디까지 낮춰요? 그때 100불하고 있던 거를 20불, 30불까지 내렸으니까 거의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80%의 석유 가격을 낮춰버렸어. 사우디 빨 치킨 게임. 셰일업체 죽이겠다고 치킨 게임을 해서 석유 가격을 이렇게 낮추니까 이러다가 사우디 자기가 죽을 뻔했죠. 여기서 자기가 죽을 뻔하고 재정이 휘청휘청거리고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지니까 무슨 뭐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둥 사우디도 석유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 산업을 키워야 된다는 둥 그러면서 요즘에 뭐 하고 있어요? 야, 안 되겠다. 미래의 돈을 끌어와야겠다. 그래서 이거 한번 했다가 이거 안 통하네 하니까 안 되겠어. 쟤들이 계속 크면은 우리가 미래가 없어 보이니까 요거 상장해서 미래의 돈을 끌어와서 우리도 발전 좀 하자. 그래서 요거 지금 상장하고 있잖아요. 아람코 상장. 그 1년의 과정들이 2014년부터 벌어지는데 하필이면 아까 앞에서 봤듯이 삼성이 한화한테 2014년에 석화를 다 넘겨요. 그 다음부터 이게 이게 마이너스 뭐 한 20-30% 빠진 것도 아니고 진짜 다시 오지 않을 20 몇 불, 30 몇 불에 가면서 지금 뭐 엄청나졌죠. 하나토탈 하나가 1년에 1.5조의 영업이익을 내는 미친 실적을 보이게 됐습니다. 회사 4-5개를 2조 주고 샀는데 그게 1년 만에 1.5조를. 이게 뭐 하나를 엄청나게 도와줬죠. 그 결과 삼성에서 온 삼성토탈이 하나토탈 이름을 바꿔 달았는데 그룹의 최대 캐시카우가 됐어요. 지금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인데 이 하나 70개 계열사 중에서 가장 영업이익이 많은 캐시카우가 됐습니다. 역시 잘 사야 돼요. 그 70개 기업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그래서 요즘에 하나가 나름 잘 나가고 있는데 요즘엔 판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려고 하고 있냐면은 하나 큐셀에서 태양광이 하나가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방금 전에 삼성한테 산 화학이 대박 났잖아. 우리나라 뭐 3대 석화 1등으로 올라가네 만에 그러고 있으니까 태양광이 원래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있었는데 화학이 올라가면서 태양광과 화학을 묶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둘을 묶어서 시너지를 내면서 미래 사업으로 가겠다. 태양광도 뭐 그럭저럭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요즘 보시면은 이런 뉴스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하나가 뭐 이런 거와 이런 거를 합쳐서 뭐를 민다 그러는데 저 작업들이 물론 저거랑 관계 있어요. 승계 작업. 아드님이라 그러냐? 아들 되는 분한테 아들이 뭐 3분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째가 태양광과 화학 쪽을 하기 때문에 뒤에 나오지만 방산하고 그쪽을 병합해서 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석화 업계들은 딱 보시면은 특징이 있는데 LG 같은 경우는 야 석화 모르겠어. 야 이거 잘 될지 모르겠네. 비중을 줄이고 뭘로 가자? 전지. 배터리 목숨 걸었잖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배터리에 목숨을 걸겠다. 우리 50%로 간다. 지금 돈을 미친 듯이 박았기 때문에 LG는 배터리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거 잘 돼야 돼요. LG는 배터리 안 되면 아주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반대로 롯데케미칼은 하던 거 잘하답니다. 석화 그냥 쭉 잘하죠. 석화 투자 많이 하고 우리의 뭐 이런 것도 만들 거야. 하나케미칼은 석화를 삼성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태양광하고 합쳐서 정말 에너지 회사 쪽으로 가려는 비전이 있어요. 세 개가 굉장히 같은 석화인데 느낌이 좀 다르죠. 뭐가 잘 될지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배터리, 태양광, 여기는 하던 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잠깐 잡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게 약간 재밌던데 이거 보셨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석유가 대박이 났다.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 4-5개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미의 작은 나라 가이아나라는 데에서 앞에 바다를 파니까 얼마가 나왔냐면은 얼마래더라? 200억 배럴이라 그랬나? 거의 미친 양이 나왔던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양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국제 석유 기름값 추가 요인이 되지 않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기름이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 뭐 셰일가스 붐 때처럼 석유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이 하루 8천만 배럴
배럴인데 가이아나에서만 지금 뭐 100만 배럴 이상을 하겠다, 뭐 200만 배럴 하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여기죠. 남미의 여기 이 바다에서 지금 거의 유전이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전이. 왜 우리는 안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석유값이 당분간 오를 일은 없을 것 같다. 오죽하면은 아직 안 캔 거, 뭐 스타브루크 블록이라는 데는 아직 안 캤는데 여기는 이번에 발견된 것보다 더 많은 원유가 더 많은 원유가 있답니다. 현재도 무지하게 발견이 됐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와, 여기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몇 년 뒤면은 가이아나 국민 모두가 백만장자가 돼 있을 것이다. 참고로 저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여기 안 나왔지만은 GDP가 4,000불이랍니다. 4,000불. 우리나라의 한 8분의 1? 7분의 1 되는 나라인데 국민 모두가 100만 장자가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100만 장자. 야, 4,000불짜리 나라에 32억 배럴의 석유가 쏟아졌기 때문에 지금 뭐 미친 상황인데, 자, 하여튼 하나 얘기를 마저 먼저 드리면은, 자, 그래서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화학에서 대박이 나면서 태양광과 화학 중심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하나 더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룹의 중심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옛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인데, 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계열 분리를 할 것 같아요. 느낌상은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뭐 승계 작업을 하면은 뭐 둘째나 셋째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신문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미는 게 믿거나 말거나 방산입니다. 방위산업이잖아요. 방위산업.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뭐 그런 거 만드는 건데, 야, 이게 희망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의 꿈은 뭐냐면은 이거랍니다. 한국의 로키드 마틴. 와씨, 로키드 마틴을 꿈꾸면서 방위산업체를 밀겠다. 2025년까지 12조 원 규모로 키워서 글로벌 톱10으로. 야,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니 진짜야? 갈 수 있어? 오, 톱10으로 밀겠다. 글로벌 도약에 젠걸음을 하겠다. 방산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 야, 멋지다. 로키드 마틴. 참고로 근데 우리나라 방산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역대 최악이에요. 지금 방산 생산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뭐 12.9%나 2017년에 줄었다. 2018년에도 최악이다. 2010년도에도 방산업체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락했다. 뭐 글로벌 호황을 구경만 한다. 위기의 반응이 산업 앞이 안 보인다. 우리나라 방산은 이래요. 어려운 상황인데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보이죠.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 2015년 이후로 쭉쭉쭉쭉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지면서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건 로키드 마틴을 꿈낀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 방산 그러면은 사실은 뭐 워낙 뭐 비리 뭐 이런 게 너무 인식이 안 좋아서 그런 측면인데, 여기 잘 보시면은 방위산업체가 글로벌로는 호황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호황일까? 이분들이 꿈꾼다 그러는 전 세계 최대 방산업체가 로키드 마틴이거든요. 미국의 최대 방산업체인데 현격한 기술차로 시장을 선점하면서 18년 연속 선두 자리를 지키는 게 로키드 마틴인데, 제가 만든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드입니다. 사드. 걔네가 대표적으로 만든 게 이거죠. 또 우리한테 좀 들어본 거는 이지스 전투 시스템 뭐 이런 걸 만드는데, 얼마나 얘네가 최근에 대박이 났냐면은 로키드 마틴 글로벌로 호황이에요. F-35 타고 수익이 날았다. 수익이 엄청 좋다. 우리나라도 F-35 샀죠. 40대. F-35라는 최첨단 전투기 최고의 스텔스기를 만들면서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쭉쭉 올라갑니다. 매출도 쭉쭉 올라가고 순이익도 전년도 대비 40%가 증가했어요. 전투기 부분에서 워낙 대박이 났죠. 우리도 되게 그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뭘 자부심을 가져도 되냐면은 로키드 마틴의 작년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는데 우리가 한 건 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군사 위기로 서로 비행기를 사면서 로키드 마틴이 꼬리야 감사합니다를 여러 번 외쳤다는 그 썰이 있습니다. F-35가 판매 호조고 한반도 군사 긴장이 미사일 방어망 사드 같은 거 매출이 쫙쫙 올라가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판매 추적을 거뒀다. 자, 게다가 로키드 마틴이 이렇게 최대 매출을 올린 데는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형이 등장한 다음에 로키드 마틴의 주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죠. 이 형님이 차이나 야 이 자식아 뭐 메이크 아메리카 마가 하면서 얘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로키드 마틴 주가입니다. 지금 여기 있어요. 쫙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 형이 이렇게 외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가, 특히 중국이 무섭잖아. 어떻게 할지 알고. 아래가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거든요. 미국은 올랐다가 그래도 별로 안 오르고 옆으로 가는데, 중국이 국방비 지출이 쭉 올라갑니다. 얘네가 쭉 오르니까 옆에 있던 딴 나라들도 바른말로 하면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쭉 올랐다는 거죠. 코레아 올라가고요, 재팬 올라가고요, 무슨 옆에 있는 뭐 동남아시아 어디도 올라가고요. 안 봐도 오르고 있겠죠. 지금 중국이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중국 근처에 있는 아시아 쪽 국방비 지출이, 이게 중국이라고 하지 말고 아시아라고는 비슷해. 아시아 쪽 국방비 지출이 쭉 올라가면서 로키드 마틴이
땡큐를 외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미국이 워낙 압도적이긴 한데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점유율 미국이 36%인데 중국도 지금 뭐 13%까지 오르고 사우디는 병력을 사와서 지금 여기 있는 거고 4위가 러시아 정도 하는데 트럼프 덕분에 아주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가 요거는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최근에 보잉이 좀 안 좋죠. 군용기 그때 뭐 떨어지고 하면서 이런저런 스캔들에 휘말려서 보잉은 군용기 쪽을 상당히 접고 상용기 쪽으로 가고 있고 로키드 마틴이 거의 나홀로 군용기를 섭렵하면서 비행기 쪽에서 아주 대박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뭐 로키드 마틴 하나가 꿈꾼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조직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로키드 마틴 하면 사실 이 조직이 굉장히 유명해요. 하나가 꿈꾼다는 로키드 마틴은 스컹크 웍스라는 조직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조직이냐면은 그 로키드 마틴이라는 한 회사 내에 연구소인데 굉장히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우주선을 만든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쑥덕쑥덕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낸,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외계인을 고문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스컹크 웍스라는 조직이 있어요. 되게 유명해. 웬만한 최첨단 기술들은 다 저기서 만드는데 저거를 본딴 애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저 스컹크 웍스라는 저런 비밀 조직, 비밀 연구소가 쟤네의 굉장히 트레이드 마크인데 우리가 주로 아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라든지 구글의 구글 X, 뭐 이상한 외계인 고문한다는 소문이 많은 뭐 구글 X나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킨들 개발팀 이런 팀들이 저 스컹크 웍스라는 쟤네가 1960년대인가부터 나온 팀이니까 거기를 벤치마크한 팀들이에요. 외계인 고문의 본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하나 같은 경우가 지금 그룹의 승계 이슈가 달려있고 또 어떤 지금 변화의 상황인데 화학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하고 밀고 나간다니까 이게 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왜냐면 미국이니까 미국이 가장 많이 사주니까 최대 방산업체여서 로키드 마틴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정말 세계 10위권 쟤는 뭐 7위권이라고 얘기하니까 7위권 정도의 방위산업체가 될 수 있을까. 일단 삼성의 방산을 다 먹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LIG 정도하고 거의 최대 방산업체인 것 같은데 세계 10위권 내 방산업체 체로 가면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이걸 가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